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오늘은 살짝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공저한 책, 이 강원국 작가님 모시고 제가 함께 쓴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이제 들고 나왔고요.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글쓰기, 말하기 책으로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저자이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새 책을 또 내시게 됐는지. 우선 우리 김민식 PD하고 같이 한번 정말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뭐 책은 결과물로 나왔을 뿐이고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간이 너무 값지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게 그 말하기 책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어른답게 말합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이어 세 번째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그 3부작의 그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감히 그런 그 의미 있는 작업에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이제 말하기 책 써보니까 짭짤해요. 잘 팔립니다. 그래요? 잘 팔려요. 뭐 시장이 있고 특히 요즘에는 말하기 그 자체보다 그 태도, 자세 맞습니다. 이런 거에 또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또 출판사에서 또 그걸 딱 집어서 또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즐겁게 썼습니다. 자, 우리 강원국 작가님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할 때 가장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바로 곁에서 모시고 일을 하신 거잖아요. 권력지향적이죠. 권력지향적이라 진짜 조직에서 가장 높은 분들, 대통령, 재벌 총수 모시고 바로 옆에서 연설 비서관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높은 분들이랑 일을 할 때 때로는 직장 상사의 지시에 대해서 나만의 어떤 의견을 그래도 이렇게 개진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필요한 태도가 있을까요? 우선 개진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꿀팁이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고 지당하신 말씀으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내가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본받고 싶고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쓴소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제 의견을 이제 말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조심할 것 첫 번째는 뭔가요? 일단 그분의 말씀을 긍정하고 수용하는 바탕 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바탕 위에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예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의. 그 예의 얘기하면 막 젊은 분들은 막 어디 고리적 얘기를 하냐고 그러는데 정말 예의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자세와 태도거든요. 공손하게 예의를 지켜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한다면 그분께 드리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그분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더 나은 얘기를 해야지 그 자기 생각이라고 그냥 그거를 막 고집하고 막 얘기하는 것은 그건 예의도 아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생각에 이제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이제 말이어야 되는 거죠. 사실 말하기의 태도 책을 작업하면서 강원 작가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조직에서의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가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2030 세대들이 왜 직장에 들어가서 딱히 보고를 하거나 회의에 나가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주기 쉽지 않잖아요. 그 얘기 좀 잠깐 저도 할게요. 그러니까요.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바쁘신 분들이고 시간이 정말 촌음을 아껴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말할 때 정말 첫 번째 두괄식으로 좀 제발 말해야 됩니다. 두괄식으로? 처음에 무조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야. 결론부터 요점부터.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말을 던져서 그분이 그걸 물었다.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럴 때 이제 더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지. 주저리 앞에서부터 얘기하면 됐고요. 결론이 뭡니까? 이렇게 되니까 두괄식으로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태도 자세에 있어서 좀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당당한. 그 다음에 쭈뼛쭈뼛하고 막 머리 긁고 이러면은 일단 그 말에 신뢰가 생기질 않아요. 우리는 왠지 왜 공손하게 하려고 위축되면 안 됩니다. 절대 주눅들면 안 되고 당당하게. 그렇지만 건방지지 않게. 그게 이제 예의. 이거 되게 중요한 태도군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분이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분이고 그 사안에 정통한 분이야. 그럼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다시 설명을 하고 막 그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알고 싶은 걸 말해야 되는데 어떤 분 보면 그냥 내가 아는 걸 자랑하고 막 이런데 이제 무게중심이 두어지면 이제 그분은 그걸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부분만 따박따박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100세 시대 우리가 이제 오래 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층의 세대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사는데 50대 이상 이 부모 세대와 20대 이상 자녀 세대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필요한 태도가 있을까요? 그게 참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게 저만 해도 이제 아버지와 거의 대화 없이 자랐거든요. 대부분 우리 세대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입장이 됐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와 그렇죠.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야 되는 세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뭘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를 하고 대신에 들으려고 해야 된다. 들으려고 해야 된다. 자식에게 이제는 배우려고 해야 된다. 자식에게 배우려고. 실제로 저는 많이 배웁니다. 아, 그래요? 뭐 내가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이런 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네. 다 배워야 돼요. 네. 이제 그러니까 좀 대화의 물꼬가 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보다 나이도 적고 또 자식이지만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나이 차이가 많은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윗세대의 어떤 역할과 공헌에 대해서 네. 우리가 존중을 넘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정말 갖는 게 필요하다. 사실 그렇죠. 그분들이 너무 편애당하고 있어요. 그분들 정말 고생한 세대인데 사실 그러네요. 그분들이 추구했던 가치가 지금 세대하고는 좀 안 맞거든. 그분들이야말로 근면성실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그렇죠. 게 중요해요. 가난했던 나라를 선진국까지 네. 끌어올린 분들인데. 그게 이제 그 가치가 요즘에는 좀 옛날 가치가 돼서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과소평가되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살려드리는 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삽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좀 자식들도 좀 제발 그런 마음을 좀 가져라. 부모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존중을 하려고 그래도 니들이 그렇게 안 해주면 내가 하기가 어렵지. 그래서 서로 같이 해줘야 되는 거지. 네? 우리 앞으로 이제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저는 요즘 사실 잘 좀 어려운 게 노후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태도가 있을까요? 말하기에. 그게 이제 저도 그 어떤 관계 위기라고 그럴까? 네. 살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유형의 이제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하나는 네. 이제 가족이나 직장 가족. 동료, 네. 매일 만나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그 약속해서 일로 또는 뭐 어떤 용무가 있어서 네. 만나는 사람. 세 번째가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 새로 만나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네. 이거 세 번째를 저는 전혀 안고 살았거든요. 아. 아내도 뭐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워낙 높은 데 바쁘셨으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안 만나도 서로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나서서 내가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그렇지. 없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고. 근데 이게 다 끝나버렸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만나자고도 안 해. 오히려 어디 가면은 불편해하네.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관계 위기인데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디에 다니시던 분들, 네. 다니시던 분들은 그 다니는 데서 어떤 관계가 다 만들어지고 됐는데 거기를 나와서부터는 이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먼저 다가서야 되고 그러니까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딱 하나 중요한 게 뭔가요?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아, 잘난 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식 자랑하고 예.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관계가 절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랑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발광체로 살려면 네.
힘들어요. 빛을 예. 내기가 힘들어. 네. 반사체로 살면 돼. 반사체로 빛을 살면. 그냥 반사해서 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랑할 기회를 주는 거야. 오. 잘난 체할 기회를 주는 거야. 아. 계속 묻는 거야. 계속 묻는 네, 거예요. 물으면은 그 한두 마디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를 끄집어 내주는 거죠. 아. 나한테 이렇게 빛을 쐬서 자기 빛을 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을 끌어내주는 그게 이제 방법은 질문하는 거죠. 네. 요즘 저는 사실은 말하기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기에 관심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그 말하기 쓰기가 필요한 기간이 네. 길어진 겁니다. 아하. 평균 수명이 100세, 120세 되면서 직장 다니는 나와서의 기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는 읽기 듣기는 뭔가를 베끼고 쫓아가고 하는 역량이거든요. 네. 근데 말하기 쓰기는 그야말로 그 자체가 창의력이에요. 내 걸 내야 내 걸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만들어야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시대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창의성을 요구해요. 네 생각이 뭐냐? 네 걸 내놔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건 뭐 말재주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네. 나도 할 말이 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 시대는 적어도 도태되지 않고 또 앞서갈 수 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에 가야 할 방향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젊어서는 우리가 주로 듣는 위치였다면 50, 60 이후에는 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 말하기를 더 쉽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책에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우리 김 PD님 얘기한 대로 말을 듣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써서 들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말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말을 잘하겠다고, 오. 말을 하겠다고. 오, 그러네요. 그동안 마음 쓰면서 오랫동안 살아오셨다면 네. 이 말하기의 태도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네. 대전환을 하셔서 이제는 나도 먹자. 말 좀 하자. 니들이 이제는 들어라. 어. 이렇게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다 이뤘노라라고 생각합니다. 강원국 선생님의 글쓰기 책을 읽으면서 작가 인생 이모작을 준비한 제가 말하기 책을 공부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꼬꼬독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